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리나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오늘 아침 다시 찍고 현재는 약보합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장에서요. 2118.86, 2118이니까 거의 2120권을 가십권에 뒀었는데 결국 지금 프로그램이 한 4천억가량 나오면서 여기에 발목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출회시키는 장본인은 외국인들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3천 계약 이상 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0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외국인들의 현물도 오늘은 역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마저 도와주지 않는 와중에 개인만 사는 장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약세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으로 함께 일찍 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지준율을 50bp 인상했던 중국장도요. 오늘 2%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도 두 선주, 건설주, 증권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코너는요. 스피드 종목 상담인데요. 2시 반 정도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것보다 실시간으로 전문가에게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얘기를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plus.cntv.co.kr 이 아래쪽에 주소 저희 얼마 전에 오픈한 설경제TV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인데요. 이쪽에 들러보시면 더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게요.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또 2120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조용해요. 수급도 소강 상태 보이는 것 같은데 개인만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7주 연속 랠리를 이어왔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동시 매도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작용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P는 약 10.6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리고 시장의 레벨이 올라설수록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소극적 대응은 다소 좀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추세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소강 상태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조선, 증권, 건설업종 등과 같은 주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슬림화되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으니만큼 실적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우리와 함께 어닝 시즌에 들어간 뉴욕 증시 주말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의 긴축 부담을 이겨낸 것이 바로 실적 아니었습니까? 우리 증시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기준을 세우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 플로우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떤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기업들의 지난 2010년 4분기 예상 순이익은 약 2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다면 약 14% 감소한 수준으로 이익 모멘텀은 분명히 꺾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비교한다면 조금은 모순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4분기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진한 4분기를 저점으로 통해서 1분기와 2분기 사이의 어떤 이익 모멘텀의 개선 가능성에 현재 베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최근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요 업종 등도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커져간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양호한 기계, 건설, 은행, 증권 업종 등이 대부분 실적 면에 있어서는 부진한 편이지만 이런 업종 등이 2011년 상반기 사이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2011년 1분기 실적이 과연 이익에 대한 어떤 저점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 추리는 것이 현재 실적 수준에 투자자들 좀 대비해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턴어라운드 하는 쪽이 어닝 시즌 맞아서 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근데 IT주는 1분기에도 바닥을 찍고 턴을 할지 말지가 불분명해서 지금 아주 일부 종목만 오르고 있는 겁니까? 마감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십시오.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IT와 관련돼서는 단순한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 패널 가격 등과 같은 가격 요인에도 불확실한 면이 있는 만큼 여전히 종목 간 또 업종 간 대응에서의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관점은 너무 시나리오를 그리기보다는 어떤 팩트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낙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의 어떤 견고한 모습은 너무 외생적인 변수의 측면보다는 우리 내부의 어떤 수급적 상황과 시장 재료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일정 현금 수준을 챙겨둔 가운데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세의 모습에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다소 좀 답보 상태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주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오늘 마감 전략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관심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되는 것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중 신고가 2118.86 지금 찍고 이후에 계속 밀리는데 원인이 뭡니까? 많이 올라서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예,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죠. 또 과열이격도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매도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20포인트는 기술적으로 또 이격 과열 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2.5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또 20일 이격도로 보았을 때 2120포인트, 이번 주에는 이 정도 지수대 위에서는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더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 규모를 따져봤을 때도 지난 주말로 놓고 봤을 때 한 10,000계약 정도 가까이 되는데, 오늘도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나오는 계약 수가 좀 어느 정도 됩니다. 한 3,000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누적 매도 계약수 계속 늘려가는 또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10,000계약 정도 누적 매도 규모 수에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점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베이시스가 약화되면서 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1,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매수 차익 잔고를 봤을 때요, 지난 옵션 만기일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 대부분이 이제 청산은 됐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천억 정도의 매수 잔고가 있습니다. 오늘 한 1,5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3,80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12월 초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보면은 기존 매수 차익 잔고를 청산하는 것 이외에도 또 신규 매도 차익 거래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좋아지지가 않는다 하면은 단순히 기존의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매수 차익 잔고가 좀 청산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한 주에 가만히 거래 내역을 보면은 신규 매도 차익 거래가 4천억이나 나왔다는 점, 이 점이 좀 증명하듯이 향후에도 베이시스가 강세로 돌지 못하면 기존 차익 거래 청산 이외에 신규로 또 매도 차익 거래가 유입되면서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신규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게 언젠가는 청산될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기 매수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베이시스하고 연관돼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지만 그것이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 매수세, 선물 매수세가 언제 유입되는지 이 점을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2,100선 초반에 머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상, 긴축 소식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뉴욕은 지난 주말에 어닝으로 이겨냈다고는 하나 지금 당장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열리자마자 2% 이상이나 밀려서 12월 거의 저점까지 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정도 상해 증시 하락이면 우리 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고점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것이나 하락 반전이 이 중국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가 워낙에 약했기 때문이죠. 12월 저점을 보면은요, 상해 증시가 한 2,721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종가상 저점이 2,732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2,732 회복을 못한다면 상해 증시 또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면서 상해 증시가 9월에 저점을 기록했던 게 2,600대니까 거기까지도 또 진입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을 했었던 그 지수의 한 절반 정도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10년에 6차례 그 지준율이 인상이 되면서 3% 정도 인상이 됐었는데 올해 또 이게 인상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지준율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점들이 당연히 또 중국 쪽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예전 같았으면은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향후에도 또 추가적인 긴축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서 이제 유동성 축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지난 4분기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유동성 축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죠. 이것을 가만히 본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외 자산 시장의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긴축의 효과가 좀 감소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테고 중국이 긴축을 한다 해서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준율을 통해서 유동성 팽창을 막는 것으로 이미 지난 4분기에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부적인 요인만의 인플레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부분 이머징 마켓의 경우 또 중국하고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에 대응해서 계속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도 나타났었고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긴축의 이슈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시장이 오늘 중국장 빠지는 것에 비해서 참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 선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주말에 미국의 뉴욕 증시에 그 답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JP모건 체이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은 산업 생산 같은 지표도 좋았잖아요. 네, 그 서프라이즈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차 유동성 공급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그 점이 JP모건 실적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긴축하고 대비돼서 우리 시장을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 요인이 이 미국발 호재성 재료가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JP모건으로 시작된 그 미국 금융주의 실적이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 애플이나 IBM이나 또 다음 주 발표될 아멕스나 캐터필러 같이 경제 지표 같은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영향이 커진다. 또 기업 실적이 기업 경제 지표를 대신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의 호전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이 점을 나타낸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 지표 직접적으로 발표된 건 산업 생산이나 소비 지표가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기업 실적에서 보는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기다려왔던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돈이 돌기 시작한다 이 점을 보는 것인데요. 실물 경제를 회복을 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고용이나 주택의 지표가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2차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보는 주요 시그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러한 실물 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신용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쉽게 말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살아나는가 이 문제인데요. JP모건 실적에서 나타난 그 대출 부문의 회복하고요. 또 향후 전망에서도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 전망도 나오고 또 이에 걸맞는 신용의 제공을 또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지표상으로 놓고 봐도 지난해 1분기하고 2분기에 소폭 회복되다 정체되는 그 신용 회복의 모습이 3분기 이후 다시 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상화까지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나타나는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세하고 더불어서요. 서서히 나타난 그 실물 경제의 회복 조짐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또 확인이 가능했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시장 쪽에서 본다면은 이 중국의 긴축 압박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이러한 시그널이 지난 주말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 경기 호전이 되고 있는 미국발 호재와 긴축 조치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는 중국발 악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합니까? 네, 이번 주에 또 이 중국 쪽의 재료는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긴축 재료가 있을지, 또 위안화 절상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또 춘절 이후에 2월 중순 이후에 금리 인상이 또 추가될지, 이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또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물가를 비롯해서 지표 발표하고 또 중국 정부 쪽의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중국 긴축이란 이 이슈가 예전에도 거론됐던 그 유로존 문제하고 더불어서 1분기에 지속적으로 이슈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좀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영향력을 놓고 보면 업종상으로 봤을 때 중국 모멘텀이 약화되는 요인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작용됐었던 그 소재 관련주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또 자동차주도 최근에 중국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 주가의 속도 조절 차원의 움직임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뭐 방향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역시 중국의 소비하고 이제는 연관돼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업품으로 볼 수 있는 그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는 좀 부담이 덜하겠지만 단순히 이제 중국 관련주냐 아니냐 이런 차별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 쪽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 쪽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차원을 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업종별 차별적 접근 전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 재료이기 때문에 해발 재료 속에 이제 악재하고 호재가 같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 속도 조절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게 되는데요. 013-3366-0110번 아래쪽이 번호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내 종목 갈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이거 팔까요? 들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에 대한 답을 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이제는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계속 나오는데 매도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잔고, 그러니까 매수 차익 잔고가 줄었다라고 해서 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잡는다 이러면은 그동안의 매수세를 이제 계속해서 해서 어느 정도 그 잔고를 갖다가 확대했던 부분을 갖다 일정 수준까지 축소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잔고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베이시스 자체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선물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이 종합지수가 계속해서
고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했던 현물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 선물 쪽에서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지 개념의 선물 매도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종합지수 자체의 부담감,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보다는 장중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수시로 나오는 이제 차익성 물량이 완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업종별로 또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 현물 쪽에서는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을 좀 많이 파는 것 같고, 오늘 건설하고 조선은 계속해서 신고가 더 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계속해서 1월달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편중화가 심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최근 흐름 보게 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팔 건 팔고 살 건 산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팔 건 팔고 살 건 사는데 지수는 올리겠다. 이런 개념의 지금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 780억의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국한된 그러한 이제 그 매수 규모가 되겠지요. 물론 이제 이 금융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증권과 보험업종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외국인의 특징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시 이후로, 보통 1시 이후로 이제 투신해서 매도가 집중이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사는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건설업 쪽에 55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금융 쪽에는 170억의 순매수인데, 그 중에서 증권 쪽으로 한 1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증권주의 전반적인 탄력성을 갖다 지금 상당히 조금 견조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상황이고, 운수 장비 쪽, 이 운수 장비라고 하면은 이제 조선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 쪽도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160억 가량의 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중공업 조선주의 강세를 갖다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900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여타 순매수 종목들 대비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삼성생명과 만도, 그리고 삼성엔지니어, 현대건설, 우리금융, 그리고 LG전자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요, 지수 대비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NHN을 100억 가량 순매수를 집중하는 가운데 대우증권이라든가 LG전자, 그리고 두산, 대우조선, 그리고 두산중공업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종목들이 지수의 하방경직이라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에 오늘 매수가 집중되는 또 건설, 조선, 금융 이쪽에 오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건설, 조선 이쪽은 오늘 보니까요, 증권이라든가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들이 조금은 가라앉고 뒤늦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약간 더 키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시작과 동시에 강했던 이 종목들, 건설주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가운데 대우건설이라든가 이제 현대건설이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러한 그 종목들과 업종들 중심으로 순환매 성격으로 계속 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의 상반기 트렌드 자체는 이제 금융 쪽, 그 중에서 증권주와 이제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도 되겠습니다만은, 핵심 쪽은 은행 쪽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연초, 그러니까 1월달 초순부터 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제 악재가 돌출이 되면서 조금 이제 죽는 시세가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이제 안착을 시키면서 강한 시세 탄력을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탄력이 좀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의 보험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 쪽과 이 건설 쪽 이런 쪽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공업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삼성전자만 제외를 하면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경기 민감주로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매 성격상의 핵심 업종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나는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 이러한 부진을 이제 그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가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주 성격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러면 현재 시점은 이제 글로벌의 그 완성차 업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블루오션에서 이제 레드오션 쪽으로 가는 경쟁 체제의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실적은 좋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탄력성 이러한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 그때 저점 매수 이후에 나타나는 탄력성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쪽도 이제 그 순환매 과정에서의 핵심 업종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는 전기전자의 일부 종목 그리고 조선중공업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 성격으로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는 이어서 최종 팀장님의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으로 좀 가지고요. 포트폴리오 보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최일종 팀장님이 담아놓은 바구니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현대상사에서부터 NHN까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NHN 첫날 반등 보고 들어갔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 나왔지만 여전히 계속 보유 의견 내주셨고 정유주 2개인 SOL과 지주회사 GS는 추가로 오늘도 역시 더 사자는 얘기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마이너스권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할 때 마이너스권에 진입이 돼 있는데 지금 탄력성이 이런 쪽으로 다시 지금 붙고 있죠. 어디까지나 이제 그 하나의 이 원유,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라든가 기름 가격에 차지하는 그 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원가에 대한 이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름 가격을 이제 하락 다운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단기 이슈화가 되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들, 그러니까 SOL이라든가 이 GS라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훼손시킬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NH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흐름상으로 오늘 오버슈팅 고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잡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매수하시는 걸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최종 팀장님의 관심주가요. 오늘 급등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로 급등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면서요.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전주 말에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던 부분은 하나의 이 물량 소화 과정,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담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갖다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세가 그동안에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은 리레이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의 그 매수 접근,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 상승했던 부분은 일단은 이제 박스권 이제 그동안의 물량벽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좀 무시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뭐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2일 연속 동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리레이팅 부분과 사업 다각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국내 건설 쪽의 이제 그 핵심 부분은 이제 국내 쪽의 건설 쪽, 이런 쪽보다는 이제 플랜트 해외 쪽으로의 이 모멘텀 이전, 이런 부분이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주도 분야가 이제 화공 프로젝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전과 담수, 철도 등의 이제 기반 시설용 패키지 공정, 이러한 쪽에 이제 그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의 사업 부분이 이러한 다변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이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건설 쪽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당사의 리레이팅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사의 그 현금성 자산 1조가 넘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 국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가 20만 2천원 부분이네요. 일단 매수가 저점 밴드는 19만 5천원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눌림목 발생했을 때 이제 19만 5천원까지 오겠죠. 이런 부분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현재가부터 이제 매수가를 이제 책정을 하시고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향후 이제 성장성을 갖다 생각해 봤을 때 24만 원 정도 선을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이 깨지면 일단 뭐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건설주 중에서 조금 뒤늦게 출발했는데 기간 조정 끝내고 24만 원까지 훌쩍 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내 종목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것들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전문가에게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중국장은 2.5% 이상이나 빠지면서 12월 저점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6포인트 정도만 빠지면서 아주 견주한 흐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메리츠종금증권 동소문지점의 강보경 대리님과 그 HNBS의 김도영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중국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프로그램 매물에도 불구하고 또 갈 종목들은 가요. 오늘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지수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추가 상승 기대가 맞서면서 2100선에서 이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수급적으로 지난 한 주간 외인이 이제 소폭 매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외인이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큰 대세 상승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섹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지준율 인상으로 1월에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요. 중국이 최근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준율을 인상하면서 좀 강력한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1월에 그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상 가능성 좀 낮아지고,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주가 이제 조정 시에는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 시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부분이 20일 날 있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발표 예정인데요. 컨센서스가 지난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좀 상회할 경우에는 IT 포트폴리오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IT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제외하고는 IT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테크인이 심리가 10까지 내려오고 LG 디스플레이가 심리 20, 삼성 SDI나 LG전자 등 시세가 부진하고 제일모직도 오늘 3%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만약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섹터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서도 말이죠. 애플이라든가 IBM 등의 실적도 공개가 되죠. 어쨌거나 중국주는 오히려 지준율을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업종별로 변화가 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얘기셨어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곡점 부근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입장에서 피로감 누적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증시 주변 자금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미수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 증시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 미수금과 개인 신용비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연일 고고싱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성 부분은 그리고 조정 부분을 염려해 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면 내 계좌 속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보유로 확대를 나가보자 합니다. 그 포인트로 살펴봤을 때 바로 외국인들의 현물 기조 부분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과 5일 3일 연속으로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로 출회되고 있다는 측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종가 부분까지 어느 정도 수급을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축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또다시 한번 눌려갈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유지를 되면서 올라갈 것이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이익 실현,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는 포인트였을 경우에는 나 역시도 이 계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빠져나오고 있는 타이밍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가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눌려서 가야 되는 게 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업황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건 바로 반드시 매기 쪽으로 붙여야 될 것이 은행주와 그리고 해운주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IT 섹터보다는 자동차 쪽으로의 매기를 조금 더 강하게 붙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자 은행 해운이 제일 낫다. IT보다는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조금 현물 쪽에서 덜 사주니까 시장이 약간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긴 어렵겠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금융과 전기, 전자 쪽은 사주는군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2763번 쓰시는 분 종목입니다. 온미디어인데요. 4,030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고 무려 40%신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원이 넘었네요. 오늘 5,430원까지 가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낸 모양인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즐기면서 보유를 해야 좋을런지 온미디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관련주들이 3월달 합병 앞두고 오늘 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미디어는 오미디어 홀딩스라는 회사가 55%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CJ그룹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제 합병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우선 수익을 이만큼 내신 건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미 5,000원을 넘어가면서 장중 5,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격으로 보시면 이격이 120을 넘어서면서 약간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5,00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유지되고 계속 이제 좀 지속적으로 오를 시에는 단기 과열 부담이 있기 때문에 5,500원 선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5,500원 정도를 일단 차익 실현할 만한 가격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즐기셔도 좋을 듯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6527님의 종목인 대한해운을 한번 보려고요. 27,9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40% 역시 비중은 적지 않으신데 진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오늘
드디어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오래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딱 매수가에 왔어요. 그렇죠?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냥 팔고 넘어갈까? 아까 해운주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홀딩해서 조금 더 즐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동사 같은 경우 벌크 선사 중에서 좀 유명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STX 페노션과 대한해운만 보더라도 벌크 선사가 한진해운 같은 컨테이너 선에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곡물가의 급등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 나라별로 해서 물류 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수급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선도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후에 물량 출해도 없다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긍정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는 일봉상의 차트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20선에 대해서 현재 지루하게 공방되고 있다라는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견고하다는 흐름 속에서 수렴 부분에 대해서 탈 수 있다는 측면이죠. 오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시그널을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1차 목표가는 3만원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봉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이번 주에 반드시 올라타야 될 가격이 바로 28,400원 정도입니다. 28,400원을 올라만 탈 수 있다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3만원 돌파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했던 시점은 적절했던 타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매수는 잘했다 하셨고 28,400원 돌파하면 3만원까지 간다. 지금 팔지 말자. 대한해운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효성 OMB 들고 계신 8398님의 문자를 좀 대할 텐데 7,700원에 사셨다고 하셨어요. 7,700원에 지금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곡물가 급등, 폭등세 때문에 샀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하셨습니다. 어제는 좀 잘 가는 듯 하더니 금요일장이죠. 지금 윗꼬리가 쭉 달렸다가 오늘은 오히려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간 빠져 있는데요. 자, 효성 OMB 7,700원에 20% 한번 조금 봐주시겠습니까? 예. 네, 일단 효성 OMB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7,700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매수 진입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테마가 올라가고 단기 급등하니까 하는 순간에 매수를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물려 계신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현재 손실 구간이 발생했을 때 오늘 부분에 대해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수했던 가격이죠. 7,700원 부분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하락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가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수급 부분에 대해서 곡물 비료업체 부분에 대해서 곡물가의 급등 부분에 대해서 재료 소진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되어서 뉴스로발로 인해서 종목들이 단기 상승을 할 경우는 반드시 5일선과 11선에 대해서 이격 부분들에서 좁히기 전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상에서 차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7,600 매수가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하지 말아야지만 종가 부분에 다시 그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 역북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연일 한파 부분의 급등 부분에서 곡물가가 연일 급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지금 선도 주체가 들어오지 못하다는 측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5주선에 대해서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어져 있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아가려고 하는 측면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즐겨보시는데요. 자, 손절 라인 어디까지 잡아서 단기적으로 살펴보겠느냐. 7,000원 부분까지 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7,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오늘 종가 부분에서 반드시 매수했던 가격보다 위에 올라타야지만 계속해서 추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제외하더라도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 OMB 오늘 종가가요. 매수가인 7,700원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홀딩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은 끝번호 292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대리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강보경 대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님이 말씀하셔서 SK컴즈를 샀다고 합니다. 17,100원에 사셨는데 40% 정도나 담으셨나 봐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빠졌습니까 하셨는데 그래요. 조금은 빠지긴 해서 지금 16,300원 정도인데 우리 강보경 대리님께서는 보니까 그날 손절가를 1월 3일 날 15,500원이라고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버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SK컴즈 그 매수 타이밍은 좋았었는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제가 15,500원을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그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하락했을 때 지지했던 라인이 15,500원 선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손절 라인 변함없고요. 만약에 지금 이 회사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트위터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그 이제 업체가 하는 일을 우리 SK컴즈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은 유지를 드리고요. 15,500원 이탈할 시에는 일단 잠깐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8,000원 이상은 여전히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 수급 좋고요. 지금 여전히 매수 관점 유지하면서 18,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컴즈를 한번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를 좀 볼 텐데 그래요. 저도 그냥 지켜보면서 마음 아픈 그런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두 분이서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5110님 그리고 3964님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5110님은 39,350원대에 사셨고 지금 한 80% 정도 물량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4만 원대 위쪽에서 사신 3964님은요. 정확히 45,500원에 사셨는데 25% 정도 갖고 계십니다. 한 분은 4만 원대에서 사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셨고 3만 원대 후반에 사신 분은 수익권에 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4만 원 정도에서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속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나요? 네, 일단은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50일 정도로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봤자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49%, 1% 차이겠죠.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 아몰레드 부분에서 테마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점을 찍지 못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LCD 패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을 살펴볼 때 수급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선도 주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신을 필두로 해서 기관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가 눈을 뜨면 팔기 바쁘다는 측면입니다. 그 측면할 때 주변 증시자금의 펀드런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도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는데 매기가 아직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분에서 37,200원을 지지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반발 매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45,500원 그리고 39,350원 두 분 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적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 부분이 너무 강하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어렵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박스 부분의 두 개 부분이 대해서 바로 등배 구간입니다. 즉 37,000원 부분에 대해서 매수로 반발로 붙으면서 39,450원까지의 강한 매수 기조가 돼서 올라왔던 측면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그 39,450원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42,000원 부분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측면입니다. 그 부분이 연일해서 깨지면서 실망 매물, 차익 매물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저점 부분이었던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대략적으로 39,000원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에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1차적으로 일단은 37,200원 오늘 제시해드렸던 종가 부분에 지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지지 못하면 전량 매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밑에서 잡아드렸던 35,200원까지는 견디셔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드려야겠죠. 1분기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패널 부분에 대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패널이 대형 쪽으로 매기가 붙었던 것이 22인치, 30인치대로 다시 턴어라운드 시점을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요. 경기 회복세를 오래 점치고 있다는 시점으로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호황 업황 부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매출 공급 드라이브는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 손절 라인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을 35,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35,200원 가기 전에 좀 시원하게 턴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두 분 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35,200원까지는 아니니까 조금만 더 반등 한번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해보죠. 자, 다음으로는 효성 물어오셨는데 역시 좀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7646님의 종목이네요. 역시 10만 6천 원에 사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150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저 멀리 부산에서 보내셨거든요. 지금 20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9만 5천 원. 이게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부터 기관이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현재 그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그 우려감, 예상치보다 더 못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기관 리포트들에서 목표가 하향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능 기업에 대한 그 추가 자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41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95,100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아직까지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60주선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20주선까지 이제 거의 다다를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기관이 그동안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 폭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응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왔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권해드리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9만 원 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지금은 이미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일단 10만 원 부근 오면은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효성 갖고 계신 분들 9만 원까지는 조금 더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 반등 나온다고 할지라도 10만 원 정도에서 또 일부는 좀 정리를 하자고 물량을 줄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7646님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의 관심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로 문자 상담 요청이 많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삼성 테크인도 봐드리고 싶고 한데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저희 강보경 대리님께서 오늘 관심주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끝번호 4375님은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훈 팀장님 오늘 삼성물산 갖고 오셨다죠? 네, 일단은 삼성물산 먼저 삼성테크인 앞에서 언급하신 거 살짝 말씀 좀 드리면요. 최종적으로 82,000원 이탈할 경우에 손절 전략 나가면 앞으로 10% 하락 부분이 추가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핀 소재를 비롯해서 CCTV 쪽에 매출 드라이브 가셔야 될 수 있다는 측면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꼬여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82,000원 최종가로 손절 라인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견뎌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지고 온 건 바로 삼성물산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물산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 업황 기대감도 호조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직접 수혜를 받고 있던 대림산업 부분이겠죠. 하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눌림목 구간에서 강하게 매기가 붙는 것처럼 삼성물산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종합상사 부분에서 대형 건설사 부분에서 지배구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 SDS 부분을 비롯해서 보유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좀 더 확대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들어서 수급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부분 쪽에서 박스권으로 단기적인 박스를 만들고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 대략적으로 오늘과 이번 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75,000원 부분에 지지하는 61선 지지 부분이 되었을 때만 눌림목이 적절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매수가는 제가 처음에 제시한 77,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부분에 대해서 5% 매수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81,000원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73,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간 조정 끝내고 시세를 내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제2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종가에서 5% 정도라도 담자는 의견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두산 인프라코가 오늘 관심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문자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4375님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지금 사서 갖고 계신데 28,000원에 15% 정도 들고 계신가 봐요. 지금 3만 원이니까 수익이 났는데 팔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미 13% 수익을 내신 우리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시는지. 네, 기존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삼성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 단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1월에 대한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2,000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익을 챙기실 단계는 아니고 조정 시에 좀 흐름을 보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32,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이제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 시장의 그 대세 상승 기조는 크게 변함은 없지만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 경기 선행지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좀 둔화되었다는 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다 파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식 비중을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수익 나신 부분은 약간 차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 전략인가라고 해서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일단 약간씩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라는 게 우리 강복윤 대리님하고 처음 얘기하신 김동윤 팀장님의 공통 의견인 것도 같네요. 오늘 강복윤 대리님의 두산인프라코어 AS 들어봤고요. 김동윤 팀장님의 관심주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접어들었고요. 장 마감까지 5분여 남아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못 지키면서 끝낼 것 같네요. 코스닥도 역시 오늘은 약세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전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